이 얘기가 이제 부동산 얘기 들어가면 저희가 또 한 6시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청약은 무조건 만들어 놓는데 2만 원 할 것이냐 10만 원 할 것이냐 그런 결정을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최소한 몇 번 납입해야 된다? 2만 원은 24회를 무조건 납입하고 10만 원은 결정했으면 계속 내는 걸로. 이해되셨죠? 자, 대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출 보니까 여기 지금 추천 검색어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 대출이 이게 말이 되냐고. 돼요 이게? 이것도 정부가 만든 거예요. 자, 저는 공공학번입니다. 공공학번이에요. 대학교를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밥 먹으러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사님하고 부모님이 가시는 중국집 있으시죠? 저희 저번에 저 밥 사주셨던 만났던 거기가 두꺼비 빌딩이에요. 거기가 저희 어머님이 운영하던 가든이었어요. 일반 고깃집이 아니라 큰 마당이 있는 가든 알죠? 고깃집. 왜 수원 가면 수원 왕갈비 먹어서 가든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 집 가든이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잘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한민국 첫 번째로 룸스롱 만드신 분이에요. 12살 때니까 28년 전이죠. 그때 당시 역삼동에 지하에 400평짜리 룸사롱을 처음 만드셨고 그것에 대한 평가 금액이 그때 당시 50억이었어요. 8년 동안 소송해서 단 1원도 못 받고 날려버렸어요. 한 푼도 못 받고. 왜냐?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서울 와서 구두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트 웨이터 하다가 술집 가갖고 거기서 해가지고 뭐 그때는 뭘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 잘 타서 어찌됐건 그렇게 됐던 거죠. 대학을 가는데 어머니가 삼성 골드카드를 저한테 줘요.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활 하니까 돈 필요하면 쓰라고. 잘못된 교육이죠. 그땐 좋았지만 그걸 씁니다. 1학년이 들어갔는데 107명 중에 이제 과대가 된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3탭을씩 저한테 연락이 와요. 보고 싶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결제해달라는 거거든. 너 과대니까. 한 달 동안 얼마를 긁냐면 380만 원을 긁어요. 제가. 쓸 줄 모르니까 그냥 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걸 긁으면 되는 거니까 뭐 술 먹고 긁고 술 먹고 긁고 술 먹고 긁고 막 이랬던 거예요. 전 카드가 있었죠. 그 다음 달에 엄마한테 뺏겼어요. 380만 결제가 나왔으니까. 뺏겼는데 이때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 신용카드 발급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학생, 주부 등에게 즉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줬었어요.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라솔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삼성카드 아줌마가 앉아있는 거죠. 어이 학생 그러는 거예요. 네, 카드 없지? 저 있는데요? 전 있었으니까. 아니 학생이 어떻게 카드가 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줬어요. 아 그럼 본인 게 아니구나. 그럼 카드 하나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 본인이 말씀하셨잖아. 무슨 학생이 카드를 만드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학생도 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 라고도 카드 설명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제 그 영자신문 들고서 이제 강의실로 들어갔죠. 애들이 다 카드 하나씩 들고 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주는 게 구찌 반지갑 맞나? 네, 구찌 반지갑 이거 하나 딱 열었는데 거기에 카드 하나 꽂혀 있으면 되게 멋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멋있으려고 만든 거야. 카드가 있는데 안 써요? 쓰기 시작하죠. 남자 대학생이나 여자 대학생들이나 계속 카드를 무분별하게 긁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근데 다음 달에 카드값 결제해야 되죠. 애들이 20일 되면 갑자기 수업을 안 나와. 야 니네 왜 수업 안 와? 우리 병원 가. 병원을 왜 가? 아 임상실험하러. 뭔 얘기야? 나 다음 달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는 선배가 얘기했는데 가서 주는 거 먹고 링겔 맞고 약 먹으면 3일 동안 누워있으면 20만 원 준다 해서 그거 가. 그래서 학교 앞에 봉고차가 와서 걔네를 싣고 가요. 그럼 걔네들은 앉아갖고 쭈르르 5명이 누워가지고선 링겔 맞고 주는 약 먹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임상실험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씩 받아갖고 카드값 메꿨다고. 이거 라이브예요. 2000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대한민국 현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카드를 대금을 못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팔면 동동 구르는 거지. 신용불량도 되기 전이니까. 학교를 가는데 그 삼성카드 아줌마가 또 불러. 학생! 그러는 거예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이 아줌마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제 거의 80만 원을 지금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화나잖아. 아, 아줌마 때문에 내가 괜히 카드 만다고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했더니만 아줌마가 빛과 소금 같은 이야기를 해주네. 하나 더 만들면 돼. 하나를 어떻게 더 만들어요? 아, 지금 돈이 없어 못 메꾸면 그거 못 메꾸면 신용불량 된단 말이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이거 결제하면 돼. 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난 지금 당장 이번 달에 결제를 못 하잖아요. 카드를 또 만들죠.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최대 3개, 카드 3개까지. 이게 여러분들 선배인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짓이에요. 남자애들은 노가다라도 했지.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성인들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가감 없이. 그때부터 노래방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학생 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남한테 얘기 안 하고 그 돈 메꾸려고 쭈뼛쭈뼛 가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2000년대에 노래방 도우미 했던 지금 여대생들 다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노래방 도우미예요. 나이 나랑 동갑일 거 아니야. 그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걸 왜 그렇게 했어? 정부가. 뭘 올리려고? 경제성장을 맞추려고. 경제성장을 맞추는 데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국민이 부채를 쓰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팁 드릴까요? 중국의 경제성장 발전이 기대되는 이유 하나. 걔는 아직도 신용카드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야? 개인의 부채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하다가 이제 건설 경기 죽고선 성장시키려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부채를 갖고선 정부가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 중국은 아직도 개인의 부채가 없다고. 왜 신용카드 안 쓰니까. 여러분들 홍콩 갈 때 신용카드 가져가면 결제 안 됩니다. 알아요? 결제가 안 돼. 나 그래갖고 그 상업회한테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현금은 다 떨어졌는데 카드 결제를 할 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걔는. 걔는 아직 카드를 안 쓴다고. 근데 카드를 15억 명한테 발급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돼요? 그런 대출인데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적으로 대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 대출 가계부채를 몇 %까지 올린 거예요? 151%. 그리고 나서 법정 구속됐죠. 그리고 나서 구원투수를 누가 왔던 거예요? 까먹었나 보다. 요즘에 잘 안 나오셔서. 우리의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아시죠?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기자들 불러가고 국민과의 소통하셨던 분이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분께서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고서 만들었던 정책. 대출 줄여. 대출 해주지 마. 대출 못하게 해. 뒤에 이제 DTI가 나오는데 신 DTI를 만들어버려요. 뭐 때문에? 이거 터지면 국가부채가 아니라 이건 개인부채잖아요. 이거는 파산이구나. 그럼 안 되겠다. 야, 은행 대출 못하게 할 걸. 그걸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괜찮네. 다른 거 모르겠어요. 다른 정책 모르겠고 저는 경제만 봤을 때 괜찮구나.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지금 개인 부채 몇 프로? 230%. 230%예요. 근데 아직 거기에 코스트가 지금 되지 않은 건 뭐냐면 주식 레버리지. 주식 신용거래 있죠. 그건 아직 안 들어갔어. 그거 이제 들어가면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신용거래. 그거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봤을 때 250% 넘어요. 너무 리스크하죠. 전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보냐면 무조건 우리는 버블이 한번 빵 하고 터질 겁니다. 왜? 여기서 금리 2% 올리면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미 개인 부채를 갖고 있죠. 보세요. 부채의 구성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의 54%를 갖고 있죠. 얜 괜찮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얜 죽으면 남으니까. 왜? 담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느냐? 빚내서 집 사고 월급을 지금 나는 어디다가 꼬라박아야 돼? 였다가. 그러니까 뭐가 없어? 생활비가 없지. 그래서 생활비 마통 갖고 쓰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는 죽으면 남잖아. 뭐가 담보되어 있는 내 아파트가. 근데 얘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대출은 두 가지. 담보대출, 비담보대출. 그죠?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괜찮잖아요. 이거는. 근데 남으니까. 대출은 다 나쁜 거지만 어느 정도 활용한다고 하면 요거까진 괜찮아. 우리 슈퍼는 안 그러죠? 비싼 외제차 산 다음에 그거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 없죠?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 슈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어차피 부모님께서 커버해 주실 거니까. 저 맨 처음에 2011년도 입사했을 때 저희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차부터 뽑아. 왜? 차 사고 할부금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모티베이션 해갖고 일할 거니까 차부터 뽑으라고 시켰어요. 저보다 선배는 없죠,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한 2014년, 2014년, 2015년까지는 거진 애들이 다 외제차였어요. 다. 근데 그러다가 그거하고 담보대출 받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고객들한테. 이런 세미나 하면. 강남에서 40대 미치 남자애들, 여자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외제차 끌고 남자는 무조건 걸르라고 해요. 무조건.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니저급들은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면 저도 크니까. 저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옆에 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견이 어찌됐건. 이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비담보대출은 뭐가 있느냐? 신용대출. 자, 이게 문제인데 이천영 교수님 신용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신용이 과연 무엇이냐? 현대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해요? 신용사회라고 하죠. 근데 그 신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용이 있지 왜? 신용이 있는 거예요. 금융거래를 하면 신용이 발생하거든. 근데 대출을 할 때 내 몸뚱아리 담보를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신용을 담보로 하겠다는 거야. 은행에 갑니다. 저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이게 신용이에요. 그게 뭐야? 나는 너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네가 3, 4년 다니면 금리 낮춰줄게 이거예요. 두 번째, 돈은 얼마나 있으세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게 신용으로 평가가 되죠. 그죠?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이거라고요. 그게 신용인데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순간 내 신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신용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신용거래를 관리를 되게 잘하셔야 됩니다. 금융에 있어서는. 핸드폰 연체 한 달 되고 두 달 되면 모든 금융거래 안 되는 거 아시죠? 카드 결제, 그래서 신용카드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한 장 결제 안 되면 여러분들 금융거래 다 막혀요. 생각보다 아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차명거래로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고객 만났을 때 고객님 핸드폰 본인 명의시죠? 아닌데요. 하는 사람 있죠? 다 차명이에요. 다 이거 복잡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대출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직장인 대출, 회사에서 받는 건 그래도 나아요. 그냥 내가 노예가 되면 되니까. 보증 요즘에도 쓰는 것 같아요. 보증?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막 집에 딱지 붙어 있고 엄마가 아빠 막 스매시 때리고서 막 울고불고 난리나죠. 다 그게 아빠 제일 친한 친구한테 보증 서줘서 그런 거죠. 요즘에 보증 쓸까 안 쓸까요? 씁니다. 그렇게 보고 자라는데 아직도 서요. 왜? 우리 유교니까. 정에 약하거든.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합니다. 제 직원도 한 명 내쫓은 게 아니라 보냈죠. 네. 갑자기 어느 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얘 인간 같고 대출 3억 5천을 발행시키고 그거를 막지를 못해갖고 파산됐어요. 금융거래 잘못하면 우리 일 못하죠. 그래갖고 제 학교 후배인데 울면서 보냈어요. 네 부모인데 어떡하냐. 네가 책임져야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TV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몇 %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 LTV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 비율이 60%라고 하면 시가 2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이 얼마까지 나온다? 1억 2천까지 나온다. 그럼 계산 때려보면 알겠죠? 내 돈 8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를 쓰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 돈 주고선 지금 집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안타깝게도. 왜냐? LTV는 떨어지지 않고요. 문재인이가.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현금 갖고 사야 되는데 그 현금을 모으기에는 우리 나이 또래의 웬만한 일반 직장인들은 할 수가 없다고. 결론 이게 수렴 이걸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까지만 하고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월세에 익숙해져야 돼요. 월세. 아니 그거 지방 출신들 서울 올라가고 살려면 월세 비용 뭐하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깝잖아요. 미국의 부동산은 뭐예요? 리스예요. 미국 자동차 뭘로 사요? 리스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교육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아파트값 10억이라고 치고 내가 10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10억을 주면 여러분들은 집 사겠죠? 그죠? 전 배당을 사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개념인 것 같고 낯선 개념이겠지만 이게 당연한 거라고 누군가에게는 선진국은. 무슨 얘기야? 10억을 배당을 산다고요? 네.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소유를 했어요. 자 이제 보죠. 가치가 올라가는 거 빼고 제가 말씀드릴 배당도 가치는 올라가니까 집을 소유함으로써 나는 비용이 발생하죠. 맞아요? 첫 번째 뭐가 발생해요? 세금. 그지? 두 번째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저는 이 10억 갖고 배당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전자로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를 10억 원치 샀어요. 물론 안 돼요. 지금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떨어져서. 근데 그냥 들으세요. 10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와요? 아니야. 매도해서 현금화 시켰을 때 세금이 나오는 거야. 이걸 세금 이연이라고 하잖아. 얘는 지금 내가 소유한 걸로써 세금 안 나와? 그럼 누가 이겨 지금? 배당이 이기죠. 배당이 이긴 거 아니야 얘보다. 두 번째, 그러면은 월세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배당이 나오잖아. 10억 원어치를 샀어. 삼성전자 작년에 배당 얼마 했어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머리에 한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계속 그걸로만 했으니까 나는 집 모아서 집 모아래. 돈 모아서 집 사야지.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10억을 샀는데 연배당 4% 분기배당 1%를 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3개월마다 1%를 줬다고. 10억에 1%면 얼만데? 1,000만 원이잖아. 그럼 1년에 얼마 받은 거야? 4천. 그럼 4천 갖고 월세 내면 되잖아. 안 돼? 4천 갖고 월세 내면 되잖아. 근데 연봉도 4,000원이 4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어찌됐건 해결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치 상승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집값 오른다며. 그래야지 부자 된다며. 삼성전자 안 올렸어? 여러분도 얼마 전에 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막 그 전에 4만 얼마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자꾸 그거는 누락시키고선 자꾸 집값 올라간 것만 생각을 한다고. 그죠? 그 보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부동산 깔고 앉아있는 것처럼 배당도 깔고 앉아있으면 결국엔 지금까지 지나왔던 스토리를 보면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가 익숙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와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10억이 있어. 아파트를 사? 배당을 사면 돼요. 그래서 월세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월세로서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은 되게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워렌 버핏 알죠? 워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무슨 회사를 갖고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무슨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나 아주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이것만 또 얘기할게. 3프로TV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진우라는 기자가 있어요. 경제 전문 기자. 걔가 원래 그거 하기 전에 무슨 KBS니 MBC니? 몰라 SBS인가? 거기서 아침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걸 한다고.
그 10몇 년을 했어. 그래 되게 좋게 봤다고.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되게 열심히 했거든. 기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선포로 TV에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드는 지금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진우 기자가 이제 MC로 있는 거예요.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축보험은 왜 파는지 모르겠다. 아 이건 끼워 팔기 상품이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은 거기서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험에 대한 직무가 아니라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저축보험, 변액보험은 안 좋은 것처럼 도대체 이걸 왜 파는지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아주 길게 동안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보험은 보장성만 들어야지 왜 보험을 저축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보험회사는 저축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만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는 회사구나 라고 착각을 하겠죠. 버크셔 회사에 뭐하는 회사인데?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라고. 그럼 미국 애들은 어디에다 저축해요? 보험회사 저축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소름 끼쳤거든. 와,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완전 떨어져 있구나.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3억입니다. 3억. 근데 오바마의 그 오바하야 뭐야? 거기 주총하면은 전국에 있는 아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총을 온다고. 그 사람들은 3억짜리 그 주식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20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 그럼 그들은 그걸 왜 샀냐고. 그렇지. 배당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로. 배당 가서 뭐 하는데? 아니지. 내 주택 리스 비용 내면 되잖아. 이해가 돼요? 걔네들은 내 자산을 배당으로서 불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 이 배당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동력이 있으면 나는 지금 월급을 받고, 그죠? 이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월급이고, 그래서 이걸 갖고서 리스 비용, 집값 내고 차값 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해? 못하지. 왜 못하냐면 10억이 있으면 집을 사거나 배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난 10억이 없으니까. 그죠? 10억이 있어야 집을 살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집을 사는 건 아니지. 배당은 살 수 있죠. 인덱스 배당도 살 수 있죠. 어떤 생각의 전환점인지 알겠어요? 10억을 모아서 집을 사는 듯 말든 그거는 이제는 뭐 결정 가리켰으니까 의사결정에 따르게 맡기겠는데 어찌됐건 앞으로의 금융은 채권도 아니고요. 무조건 배당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근데 아직까지 한국 배당은 아니야. 왜?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돈을 벌면 나눠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 기업 문화는 오너가 다 갖는 문화거든. 무슨 얘기야? 야, 뭐하러 주주한테 배당을 해? 그냥 차라리 졌다가 골프장 치워. 나 골프 치게. 이거예요. 잉여금이 나오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니라고.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죠. 근데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우리 지금 목회는 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배당주 있잖아. 미국 고배당주.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본사 그 특별회동팀이랑 얘기해 보니까 전 아직 그걸 안 써요. 이유 말씀드릴게요. 주식의 종류가 너무 작아요. 그 고배당주를 소트를 했는데 1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포트에다 담은 거 12개밖에 안 나오니까 리스크 해칭이 안 돼. 그래서 까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 아직. 근데 하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우리 펀드 라인업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 주식 고배당이랑 뭘까요? 이거 맞히면 제가 선물할게요. 어? 인프라 땡. 어차피 27개 얘기하면 그 중에 답은 하나 나올 거 아니야. 27개 걸 못 쓰니까. 뭘까요? 글로벌. 아, 리츠 아니라니까. 나스닥? QQQ? 아니에요. 홍콩 아니에요. 이거 맞추고 이제 끝내자. 뭐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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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자산 배분 R형. 그게 뭐예요? 로봇 어드바이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 제가 이거 4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4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거죠. 자, 주식은, 투자는 심리가 전부예요. 얘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력 값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죠? 인간은 AI를 이길 수 없는 게 인간만이 유일하게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지금. AI만이 심리를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이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인간만이 그 심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됐어요? 겁이 나고 행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AI는 지금까지는 로봇에서 R 보시면 수익률이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근데 그건 지금이고 얘는 계속적으로 뭘 해요? 훈련을 하지.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 값들이 훨씬 더 커지겠죠? 많아질 거라는 거야. 경험이, 데이터가. 이세돌이 하루에 5판 정도의 바둑을 집중해서 준다라고 하면 로봇 어드바이저 AI는 하루에 10,000판을 줄 수가 있다고. 속도가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는 주저하고 있는데 얘는 사. 나는 주저하는데 얘는 팔아. 심리 없이. 그럼 얘가 무조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의 재앙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과 AI가 붙으면 그냥 인간이 지면 되는 건데 AI랑 AI랑 붙으면 느낌 와요? AI랑 AI랑 붙으면 저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 전 재산 올인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로직 값이 똑같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4, 이렇게 되면 8라는 입력 값이 있다고. 근데 얘랑 얘가 다 지금 AI야. 맞죠? 그러면 시그널은 하나죠. 그 시그널이 뭔데? 매수. 그럼 얘가 매수를 하지. 그럼 얘가 매수를 하지. 얘가 매수를 하지. 누가 팔아요? 팔 사람이 없어. 그럼 계속 뭐가 돼요?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가죠. 반대 입장도 있어요. 잘못하고 매도값이 모든 AI한테 똑같이 입력이 되면 얘도 팔고 얘도 팔고 얘도 팔면 가치는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고. 근데 어찌됐건 이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풀겠죠. 정부가 인간과 AI랑 붙었을 땐 무조건 나중에 AI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펀드 라인업 중에서 아직 쓰진 않고 있지만 아까 뭐 얘기했어요? 미국 고배당주 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시장은 배당 시장이 맞으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는 AI라고요. 그래서 10억이 있으면 집을 살 것이냐 배당을 살 것이냐 또 그 10억을 갖고 지금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산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 월세에 익숙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 이제 결론 좀 어렵죠. 조금 어렵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서 계약하는 그 고객도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하나는 남아요. 뭐?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겠다. 이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고 하는데 너는 지금 너만 30년 동안 145만 원 받는 걸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럴 세상이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되게 어려울 거야. 왜? 우리는 한 번도 육성능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난 앞으로도 3번을 더 할 거야. 너랑.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줄 거야. 근데 그 순간부터 지금 계속 이 사람은 저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엔 내가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까지 유도하는 거라고. 내가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장표들에 대한 내용 맥락을 파악을 하시고 우리 13개월 미만은 선배들한테 좀 헬프를 요청을 하시고 선배님들은 빨리 이거 맥 잡아가지고 첫 번째 계약자 가서 수다 떨고 해서 언제 가동 만들자고요? 4월. 됐어요? 한 명한테만 해도
2W 2주 난다고 이거. 됐어요? 질문은 제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못 받고요. 오늘 긴 시간 또 제가 오버를 벌써 또 40분이나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좋은 점심 식사 되시고 2월 마감도 잘하시고 3월 달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